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니까 보통 이제 종교인들은 뭘 많이 하느냐면은 동안거라고 해서 수행을 많이 하죠. 우리가 흔히 뭐 수행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게 들리실 거라 생각하시는데 사실 불교에서 사마타 수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본질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감정의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집중력이 높아지고 어떤 감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편차가 심하지 않고 또 이렇게 복잡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능력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수행이라는 거는 자신의 몸을 움직여 가지고 마음을 다스리고 또 마음을 내어서 몸을 다스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몸과 마음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호흡 조절이거든요. 사실 수행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호흡 조절이라고요. 이 호흡이라는 것은 호흡이 긴 사람들이 어떻나요? 대부분 장수를 합니다. 특히 이 주식시장에서도 왜 호흡이 길어야 되느냐 하면은 호흡이 긴 사람이 조급하지 않죠. 예. 왜? 호흡이 길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수행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과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는 경계를 뛰어넘어라. 그죠? 남이 하지 못한 거를 극복해라. 그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주식시장에서 남들이 느끼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된다고요. 그럼 결국 그런 부분을 느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긴 호흡을 하는 그런 수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느냐면은 투자 자금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여유 자금으로 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뭐 생명줄에는 손대지 말라. 그래서 왜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께서 이 자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욕심이라든지 조급함이라든지 다급함이라든지 또는 뭐 도박처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시장 여러분들께서 빨리 돈을 벌고 싶고 그죠? 코인처럼 그죠? 뭐 코인은 자고 나면 올라가고 자고 나면 올라가고 그죠? 코인처럼 빨리 벌고 싶지만 지금 시장은 어떠냐면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그런 시장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죠? 철저하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금 여유 있는 한 템포가 필요한 그런 시장이다. 사실 이번 주도 보면은 거의 대부분 트럼프 관련한 트럼프가 지금 당선되고 나서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이 뭐냐면은 재건, 그죠? 그다음에 비트코인, 그다음에 조선 뭐 이런 쪽에 그 반면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축되는 이런 어떤 흐름들을 갖춰줬잖아요. 뭐 제가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서 왜 그랬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지금 그 트럼프 관련한 종목들이 또 뭐 시소를 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어떤 흐름들을 갖춰줬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재건 쪽이었거든요. 이 사실 재건은 지금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지금 바이든이 모든 것을 허용하면서
지금 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전쟁이 좀 약간 격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재건이라는 거는 어차피 지금 전쟁이 뭐 1000일, 뭐 3년을 지금 끌고 왔기 때문에 휴전이든 뭐든 그저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푸틴과의 어떤 그저 대화라든지 뭐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재건주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은 우량주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추세선을 타면서 개별 종목이 아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건주들이 어땠냐면 그냥 하루 반짝 하루 죽고 하루 반짝 이랬는데 지금은 뭐냐면 이 추세를 탄다라는 건 뭐예요? 기술적으로 5일선을 탄다라는 거는 SY 스틸텍 같은 경우도 5일선에서 깨지지 않고 음봉이 떨어져도 5일선을 깨지 않고 움직인다라는 건 뭐냐면 추세 매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재건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 이제 손바뀜이 나오면서 SY 스틸텍이 뭐 상승하면은 또 범량 건영이 또 움직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움직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가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지금 트럼프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하이라이트는 그가 집권하기 전까지 그죠? 그러니까 항상 재료라는 건 어떻게 돼요? 선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좀 더 호전적인 이런 어떤 변화를 준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막 뻥뻥뻥 날아가기보다는 주가라는 거는 항상 미리 움직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재건 쪽은.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우리 기술 투자를 필두로 해서 뭐 위지트라든지 뭐 갤럭시아 머니터리 뭐 그죠? 뭐 컴투스 홀딩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지금 미국 트럼프의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 35조 달러가 되는 그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활용한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축 통화를 그저 지금 달러가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가치가 떨어져서 그저 중국의 어떤 위안화가 지금 다른 어떤 대체 그저 통화로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오늘 보니까 뭐 1억 3천 뭐 얼마 하루가 다르게 매일 올라가서 1억 2천에서 그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릴 때만 하더라도 1억 600 이랬는데 지금 벌써 1억 3천, 뭐 1억 4천 뭐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비트코인 부분하고 지금 보면은 재건 쪽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좀 보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급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재건주 같은 이런 빨리 가는 종목들은 어때요? 급하기 때문에 주가를 어떻게 합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그러나 비트코인은 뭐예요? 언제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나중에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는 좀 파이널 게임을 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사실 이 정치 관련한 이런 어떤 테마들도 이번 주에 좀 잘 움직였거든요. 제가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 PM 풍년이라든지 그죠 이런 종목들 SG 글로벌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그죠 이런 어떤 형태들의 종목들은 이제 월요일 날 지금 이제 야당 쪽의 당 대표의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더 이제 주가가 움직여 줄 거냐 또 아니면 다른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선 주자들의 종목들이 나올 거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보면은 좀 PM 풍년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관련한 종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공동 대통령이다 이제 머스크의 어떤 입김도 상당히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 부분도 이 머스크의 꿈은 뭐냐면 미국 전역을 전부 다 자율주행을 움직이는 그런 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도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뭐 라이콘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가 라이콘, 라닉스 이런 것들은 뭐 자율주행의 대명사로 막 이렇게 움직였지만 이게 항상 개인들에게 많이 인지되어 있고 많이 그렇게 되어 있는 종목보다는 또 자꾸 새롭게 SOS랩이라든지 프론티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YJ 링크라든지 밀려 있지만 이런 종목들이 살살 움직인다라는 것도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방산 같은 부분들도
사실 방사는 재근과 어떻게 하냐면 시소 게임을 타거든요. 그런데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아직 보면 한일 단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살아있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시간 내에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이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내년에 그죠 또 시진핑 방문도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무비자, 그죠? 우리에게 15일 동안 비자를 그죠 해준다는 거를 또 지금 30일로 지금 연기하는 늘려주는 이런 어떤 정책들이 나오면서 시간에 보니까 지난번에 15일에서 뭐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노랑풍선이라든지 뭐 모두 투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지난 금요일 날 어제 시간에 전부 다 그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쳤다라는 것은 이제 여전히 지금 이 중국 관련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눈여겨보는 뭐 그런 전략들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지금 뭐 이번 주에 뭐 로봇, AI 뭐 이런 종목들도 좀 움직여줬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순환고리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숙지를 하시고 그에 맞게끔 좀 대응을 잘하는 그런 전략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 제가 이제 브리핑 해드렸고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코너는 이제 제 유튜브 그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요즘은 뭐 TV 많이 안 보시잖아, 그죠? 물론 뭐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나면은 또 뭐 유튜브가 올라가고 뭐 저도 개인 유튜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주식은 실패를 해봐야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찾게 된다, 그죠? 여러분들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다? 그건 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보면 현대그룹의 정주행 회장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실패를 해봐야 새로운 신화를 만들 수가 있다고 했잖아, 그죠? 지금 여러분들 주식하고 계시는 분들 뭐 실패를 하셔서 뭐 투자 금액을 그죠 어떻게 하셔가지고 좀 힘드신 부분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왜?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한 준비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 대박은 종목이 아니라 투자 방법에 있다 이러면은 무슨 소리야? 내가 종목을 잘 잡으면은 대박이 터질 수 있는데 물론 그 말씀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투자 방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우거든요. 그럼 하우는 뭐예요? 방법이잖아요. 제가 똑같은 종목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드려도 이 종목을 보고 요리를 해서, 그죠? 어떤 사람은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또 어때요? 어떤 분은 똑같은 종목을 드렸는데도 손실이 나죠. 그건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 운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운이라는 거는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실력이고요. 또 운이라는 거는 내가 운이 없다라는 것을 파악할 줄 아는 것도 실력이고요. 또 운이라는 것을 내가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실력이고, 그죠? 그리고 내가 운을 버리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그래 보면은 여러분들, 그럼 운보다도 실력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실력이라는 것이 99%라면, 그죠? 운은 1%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수익 구조를 형성하려면 99% 가지고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100%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이 1%가, 그죠? 1%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제로가 되잖아요. 그럼 그 1%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운이 모든 것을 99%가 형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1%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대박을 못 맞는 이런 형태를 갖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실력이 너무 좋아. 차트도 잘 봐, 뭐도 해, 돈도 있어, 다 있어. 근데 수익이 안 나.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하죠? 운이 있는 사람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1%의 운이 어디 있느냐? 제 유튜브에 있다 이겁니다. 바로 제가 그 운의 1%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계속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그죠? 이런 어떤 방향성을 찾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도 고통스럽진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코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화면을 보시기 전에 잠시 화면 한번 보고 진행할게요. 자, 지금 이거 미국 시장 보면은 아주 아름답죠, 그죠? 아름답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빠질 때도 뭐예요? 그냥 볼록볼록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은 사이클대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이클이 언제까지 저 사이클을 그릴 거냐. 이제 그게 관건인데 사실 지금 트럼프가 되고 나서, 그죠? 지금 트럼프가 지금 문화를 어떻게 바꿀지 이제 그걸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이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그죠? 달라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가 바뀌어 있느냐? 이 성문화에 대해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은 화장실이 어때요? 남녀 분리가 돼 있잖아요. 공용으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사실 이런 문화들이 이 정부에서, 이 트럼프 정부에서 어떤 변화를 주느냐. 사실 이 뭡니까? 영국에서 로마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그죠? 주권이, 패권이 이렇게 바뀌어오는 그 과정에서도 보면은 이 문화, 이 로마의 이 성문화가 무너지면서 미국 사회로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지표는 저는 문화에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이 문화를 어떻게 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트럼프의 강한 파워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지표는 더 움직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약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 잘 보세요. 우리 시장은 지금 어떠냐면은 이 지금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우리 지표는 이 코스닥과 거래소의 우리 지표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미국 시장하고 반대로 움직인다고요. 미국 시장은 지금 상승 방향에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뭐 3차 대전이 온다, 뭐가 온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저 지표를 이끌 수 있는 거는 문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여러분들 야 진짜 머리 긴 얘기가 많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문화가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지금 거기에서 엄청 강력한 그죠 파워력을 가진 그쪽이 어디냐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느냐, 제재하지 못하느냐가 트럼프의 정권에 있어서 그죠 진짜 뭡니까 그 좀 조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떠냐면은 미국 시장하고 조금 약간 역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은 사실 여러분들 2000년대 묻지마 시장 한번 보셨습니까?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2000년대 묻지마 시장은 어땠냐면은 그때는 상한가 제도가 아마 한 12% 정도 됐을 겁니다. 12%에서 15%였는데 그냥 눈 뜨면 상한가입니다. 예, 말 그대로 묻지마.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코스닥 시장이 2000포인트가 넘는 이런 어떤 시장을 갔었는데 그 이후에 2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코스닥 시장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이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 시장도 막 같이 무너진다고는 하진 않았어요. 왜? 어느 정도 충격은 받을 거예요. 충격은 받지만 그 충격 속에서 뭐가 살아날 수 있냐면 종목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우리 시장에 지금 현재 보면은 누군가가 그저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핸들링하면서 물량을 매집하는 이런 모습들이 어디에서 보이고 있느냐면은 이 코스닥 시장에서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코스닥 시장은 지금 근거가 뭐냐면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이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보통 거래소 시장이 하루 거래 대금이 10조였다면 코스닥 시장은 5조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지금 한 3, 4일 전부터 어떠냐면은 거래소보다 많을 때도 있고 거래소랑 비슷하게 간다고요. 7조, 뭐 8조 뭐 이렇게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던 부분이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코스닥 시장에 누군가가 뭡니까? 코스닥을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뭐예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이 지수가 막 이렇게 쳐올리는 게 아니라 종목. 아까 방금 전에 그러면 대표님이 방금 전에 뭐 대박은 종목에 있는 게 아니라 투자 방법에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 투자 방법도 결국에는 종목 선택이 될 수가 있고 그 종목 선택도 결국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주식을 하실 때 그죠? 왜 여러분들이 이걸 주식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오늘 수행을 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수행을 해야 되느냐면 이 조급함, 그죠?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 시장에서 수익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하실 때 뭘로 하느냐면은 사생결단으로 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걸 갖다가 안 벌면은 오늘 안 되고 빨리 복구를 해야 되고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여러분들이 더 망쳐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주식은 뭐처럼 해야 되느냐면은 오락하듯이 해야 된다. 게임을 하듯이. 코인이 왜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까? 지금 코인은 대부분 젊은 층들이 많고 지금 이제 또 뭐 50대,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이 자금 여력이 좋으니까 지금 뭐 뭡니까 코인 시장으로 달려든다고 하는데 지금 코인은 뭐예요? 게임 하듯이 하잖아요. 게임 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그죠?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해보는 그런 전략 한번 펼쳐보시고요.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이 레버리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 레버리지는 이 페이지가 이제 달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같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레버리지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도 더 많이 활용하고 싶은 거잖아, 그죠? 사실 주식 시장에서도 내 자금이 1,000만 원밖에 없어도 3,000만 원을 살 수 있고 이렇게 5천만 원을 살 수 있고 그게 바로 뭐냐면 신용과 미수인데요. 저는 이 신용과 미수에 대한 부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정부에서 그죠? 뭐 국가에서 어떻게 이렇게 제도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는 물론 윈윈이 될 수는 있어요. 이 정권사와 여러분 투자자가 이 신용과 미수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윈윈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계속 뭡니까 신용과 미수를 잘못 써가지고 이게 깡통이 되는 계좌는 신용과 미수를 잘못 썼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12호 모 같은 경우 물론 뭐 오래전의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어떻게 해서 하루에 1조를 벌 수 있었냐면은 자기가 가진 돈에서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하루에 그렇게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혹자는 절대 신용과 미술을 쓰면 안 돼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 신용과 미술을 쓸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쓰려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거를 쓸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주식시장에서 완벽하게 그 종목에 대해서 그죠? 분석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주가가 움직일 때 내가 치고 들어가서 그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춘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초보자 나는 아무것도 볼 줄 몰라 뭐 기술적인 것도 몰라 뭐도 몰라 하는데 신용 미술을 쓰잖아요. 그러면 깡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신용과 미수도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실력이라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사람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실력?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실력. 아시겠죠? 그러면 이 신용은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샀어요. 그럼 당장 내일 안 팔아도 돼요. 한 뭐 3개월인가 요즘 잘 모르겠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그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단 조건이 뭐냐면 담보 비율이라는 거를 맞춰줘야 돼요. 최근에 보면은 홍라희 여사가 이제 그 뭡니까 그 삼성전자 그거를 많이 매도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 이제 그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그 대출을 뭐 대출의 단위가 뭐 2조 뭐 1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때 대출 받을 때 뭐 7만 원, 8만 원이었다면 지금 뭡니까 5만 원대로 떨어졌으니까 자기가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담보 비율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최근에 담보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주식을 또 좀 팔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신용이라는 거는 뭐냐면 비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라는 그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율이 낮아지겠죠. 그럼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나요? 비율이 높아지니까 크게 신경 쓸 게 없겠죠. 그러면 이 신용이라는 부분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걸 조금 사가지고 그죠? 지금 보면 대부분 삼성전자 이런 거 신용으로 사신 분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1억 있으면 다른 거는 또 현금으로 활용하면서 그죠? 삼성전자를 신용으로 많이 사놨고 다른 종목도 신용으로 많이 사놨고 지금 신용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죠. 그죠? 그러면 왜 주가를 빼버리냐면은 신용 잔고가 늘어나면은 주가를 빼버리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담보 비율이 낮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안 팔고 싶어도 그거를 유도하기 때문에 그런 비율을 잘 맞춰주셔야 되고 이 미수라는 거는 뭐냐면은 결제일이 증권사 결제일은 3일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오늘 샀습니다. 오늘 샀으면 다음 날 그 다음 날까지는 내가 샀는 그 미수돼 있는 마이너스 돼 있는 금액을 채워 넣든가 아니면 주식을 팔든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행히 내가 오늘 샀는데 10,000원에 샀는데 연장 3일 동안 상한가를 쳐서 그죠? 미수를 썼는데 이렇게 되면 대박이 되지만 역으로 지금 알테오젠 같이 40만 원에 뭐 하기야 알테오젠은 미수가 안 됩니다. 안 되는 종목이지만 미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 썼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0% 까졌으면 깡통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지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런 투자 금액이 한정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을 때 또 이런 부분을 또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이런 견지에서는 이것도 실력이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사람은 관계없지만 실력이 없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자제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요 뒤에 오늘 제가 강의하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이 시소 종목인데 시소라는 건 어때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소라는 것은 항상 똑같느냐? 똑같지는 않아요.
요즘은 약간 시소가 조금 다르기도 한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시소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재건. 지금 제가 계속 재건 말씀드렸죠. 재건은 트럼프 관련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재건, SY스틸텍, 현대에버다임, 범양근역, 다산네트웍스, 그죠? TYM, 대동계 이런 것들은 뭐냐면 농기계인데 농산물 뭐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뭐 이런 관련해서 이제 쟤들 또 재건 쪽으로 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재건 쪽이 움직이면은 뭐예요? 전쟁이 그만둔다라는 거잖아, 그죠? 휴전을 하든지 좀 쉬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저런 종목들이 상승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방산주들, 이제 여기에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계속 싸움을 하고 핵을 터뜨리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가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은 전쟁을 안 해야 가는 종목이고 얘들은 전쟁을 많이 해야 가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도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늘뛰기를 하면서 살짝 시소를 타는 그런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보면 한일 단조라든지 한컵 라이프 케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시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랬을 때 시간에 어떻게 됐냐면 SY스틸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됐냐면 하락을 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서 보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가 재건주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뭐 더 전쟁이 격해졌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량을 좀 조절하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 이제는 방산 부분 싸움하는 것은 완전히 좀 해결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센스도 여러분들께서 좀 챙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그죠? 또 시진핑이 굉장히 우리 한국에 대해서 중국이 약간 우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이나, 그죠? 뭐 앞으로 한 2년, 뭐 1, 2년 정도는 그렇게, 그죠? 이 방산주들이 막 이렇게, 그죠?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방산주의 반대편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또 좀 상승할 수 있지 않겠나, 그죠? 이런 부분들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올해 지나고 내년 뭐 그다음 정도 되면은 또 대선 테마들이 좀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대선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뭐냐면 PM 풍년이 좀 약간, 그죠?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야권의 이제 이 대선 주자들은 지금 그동안에는 야당 대표가, 그죠? 1순위로 지금 올랐던 그 야당 대표가 지금 재판 결과를 두고 지금 이제, 그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경우가 생기고 저럴 때는 저런 경우가 생긴다는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하는 그런 어떤 야권의 주자들의 어떤 그런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은 얘들이 어떠냐면은 약간 주도주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워스트가 됐을 때, 그 야당 대표가 지금 워스트가 됐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팜스코나 PM풍년, SG글로벌 이런 애들은 누구냐면은 지금 경기도지사 뭐 김동연 관련한 그런 종목이고, 요 국영지혜는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뭐 이낙연 관련한 종목인데 지금 또 뭐 김경수 관련해서, 그죠? 뭐 독일에 있는 김경수 뭐 과거 의원이, 그죠? 또 이런 어떤 종목들 막 이렇게 움직여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반대편에 있는 이 지금 야당 대표 이런 종목들 어떻게 되냐면 하락을 하게 되는데 조금 수상한 게 뭐냐면 요 종목들이 그렇게 하락을 하고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면은 시장이라는 거는 상당히 재밌는 것이 만약에 월요일 날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재판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 생각하고 주가가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했으면 얘들은 재료 소멸로 빠질 수도 있고 또 얘들은 또 어떠냐면 또 다른 핑계거리를 대가지고 또 올릴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홀짝 게임은 절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자리에, 그죠? 이렇게 앉아 있지 않고 뭐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은 그렇게 마음 놓고 트레이딩하는 그런 어떤 패턴은 아니에요. 나중에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보면은 SY스틸텍 같은 경우, 그죠? 요 라인에서 요렇게 움직일 때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한일 단조는 요렇게 상승을 하는 요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 시소가 된다라는 거, 그런 걸 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PM 풍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아예 못 쓸 애 같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빠지고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 모르겠다 하면은요. 그 시장에 관련성이 있는 그와 같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게 좀 요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걸 보면은 이제 월요일 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얘는 어떻게 이렇게 가고 그 종목들은 어떻게 돼? 다운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대선 관련한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집중해야 된다. 월요일 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올렸다가도 재료 소멸로 쏟아질 수 있고 뭐 어떤 그거는 시장은 보세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죠? 마음대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보는 그런 전략. 지금 삼성전자 있잖아, 그죠? 지금 거래소 시장에 지수가 가려면 누가 가야 되죠? 반도체 가야 되죠. 코스닥 시장에는 누가 가야 돼요? 바이오 가야 되죠. 바이오나 2차 전지인데 지금은 바이오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뭐 저 위에서부터도 계속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삼성전자가 지금 뭐 자사주도 뭐 그저 제가 뭐 10조라는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은 그 회사에서 자기들이 표현하는 이런 방법들이 주가를 어떻게 좀 그죠? 바치고 싶은, 부양하고 싶은 이런 모습들도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관리라고 본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이런 종목을, 이런 삼성전자 같은 시총이 센 이런 종목을 이렇게 차트를 만든다라는 거는 뭐예요? 관리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 저점이 49,900원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또 5만 원 밑으로 막 사고 싶어 하잖아. 그죠? 요 그림이 제가 봤을 때 이 올선이 깨지고 좀 살짝 5만 원을 지금은 깨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많이 깬다면은 5만 5천 원. 지금 현재 지금 가격이 5만 얼마입니까? 6천 원이잖아, 그죠? 그러면 제가 어떤 변화에 의해서 깨진다 하더라도 이제는 많이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5만 원이라는 이런 바닥을 좀 지금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좀 그렇게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뭐 그동안 막 7만 원, 8만 원 사가지고 막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죠? 뭐 이러신 분들께서도 이제는 조금씩 한번 보면서 좀 이렇게 평균 단가를 맞추는 그죠? 뭐 그런 작업들도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막 물타기라 하잖아요. 물타기 아닙니다. 왜? 물타기라는 거는 방향성을 모를 때 여러분들이 막 물을 타는 거지. 얘는 삼성전자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그죠? 제 자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비싸게 사셨다. 그러면 나는 좀 여유 자금이 있고, 그죠? 이거를 좀 더 살 수 있는 그게 있고, 그죠? 또 뭐 나는 지금 이게 거의 주가가 좀 바닥권에 있으니까 좀 내가 뭐 주식 투자를 해서 조금 뭐 잘 모르지만 좀 사둘까 하면은 이제는 좀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쁘지 않은 그런 자리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 이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뭐냐면 거래소 종목이고 삼성전자도 거래소 종목이거든요. 이 유한양이 코스닥 종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왜 이렇게 쳐받고 있냐면은 트럼프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트럼프는 뭐예요?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 하잖아요. 그죠? 그럼 계속 물가가 이렇게 되니까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파월, 내 말을 잘 들어라. 그죠? 너가 잘리지 않으려면은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중단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금리를 다시 인상할까 막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바이오들이 직격탄이고 그것보다도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구냐면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그 케네디 알잖아요. 과거에 케네디 암살당했잖아. 그 라인의 집안의 아들이잖아요. 사실 이 케네디도 트럼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어떠냐면은 좀 약간 이렇게 등을 진 이런 건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게 보면은 머스크도 트럼프하고 어땠어요? 등을 진 사람이었잖아요. 머스크도 완전 바이든 정부의 그죠? 충신이었고 그렇지만 한 방에 어떻게 됩니까? 싹 돌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라는 거는 뭐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지만은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될 수 있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이번 미국 대선을 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인데 사실 이 케네디 같은 얘는 백신 회의론자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그 좀 많은 또 로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이렇게 돈이 오가고 뭔가의 어떤 승낙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FDA를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제 물론 이제 그 구조조정을 하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죠? 뭐 그동안 예를 들어서 뭐 너 돈 이거 많이 안 주면 나 승인 안 해줘. 너 이거 가니까 이렇게 했다면은 좀 바르게 한다면은 빨리 승인이 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죠? 뭐 약가를 인하한다든지 이러면 또 바이오시밀러 관련한 종목들이 좀 더 뭐 그걸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장단점이 다 나쁜 것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정부에서 이 바이오에 대한 그죠? 요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부정적으로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이렇게 됐지만 사실 지금 보세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거래소의 삼성전자입니다. 너무나 많은 재료들, 호재들, 그죠? 뭡니까? 목표가도 상향시키고 그죠? 그리고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1상을 하겠다는 얘기, 뭐 렉나자의 유럽 승인을 받겠다는 거 뭐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줄줄줄 흘리고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은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뭐 비싸게 사신 분도 있고 뭐 대부분 뭐 14만 원, 15만 원 이렇게 좀 매수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것도 지금 보면은 양봉이 안 나오고 계속 음봉 그죠? 양봉다운 양봉이 없어요. 계속 음봉이 지금 몇 개입니까? 거의 10개가 넘는 이 음봉을 때려놨는데 이거는 결국 뭐냐니까 저는 이거를 개인들을 좀 말려 죽이는 있잖아요. 그런 어떤 흐름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이 모습이. 왜냐? 이렇게 빼는 거. 아침에 반짝했다가 밀고 반짝했다가 밀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개인들이 지쳐가지고 던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은 이런 종목의 터닝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줘야 되느냐면 긴 짱대 양봉이 출현할 때 그럴 때 이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냐 보유자의 영역이다. 더 사거나 뭐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사고 싶으신 분들은 대량 거래의 긴 짱대 양봉이 이렇게 들어서서 완전히 추세선을 딱 바꿀 때 그때 들어가는 거지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보유자의 영역이다. 아까 내가 삼성전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슬슬 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다음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은 뭡니까? 얘는 지금 코스닥 시장의 시총 1위입니다. 자, 시총 1위의 종목이 얘가 1년 전에 4만 원 하던 종목을 40만 원까지 템버그를 만들었습니다. 왜 이 종목이 별거 아닙니다. 할로자임이죠. 할로자임에서 특허 소송을 했는데 그게 지금 있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있었던 얘기인데 왜 이렇게 똑같은 그 뭡니까 반복된 악재를 이렇게 내면서 이런 주가를 만들었냐면은 이렇게 되어버렸냐면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 나무에 있는 홍시도 살짝 건드리면 어때요? 팍 터지듯이 이 주가도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은 조그만 악재에도 이렇게 팍 쏟아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날 20%를 빼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20%를 더 땡겼어요. 23% 그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3%까지 해서 23%를 때렸던 종목이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를 팔아먹었느냐 매집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궁금하잖아요. 저는 이 종목이 그죠? 물론 여기서 이 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를 깨고 그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종목들도 더 저점을 깨고 이 저점이 27만 원인데 이거를 깨고 25만 원까지 가고 나서 뭡니까? 바닥을 형성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지금 막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여기서는 전부 단기 트레이딩 구간인데 얘들이 매집인지 또다시 매집을 할 건지 매집을 해서 해먹을 건지 그런 거는 박스권의 전략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한 후에 보셔야지 절대 지금 막 들어가가지고 저점이라고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이 알테오젠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펩트론까지도 그죠? 하한가를 막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펩트론도 금요일날 하한가 만들었거든요. 하한가 잔량이 뭐 10,000주, 20,000주 이렇게 막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거 잡으면은 가겠다. 바로 막 한 10%까지 땡기는데 이 시장이 바이오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을 막 이렇게 빼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심리. 그죠? 왜? 이 지금 보로노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얘는 템버그는 아니었지만
상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도 거의 뭐 한가 한번 때렸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게 알테오젠 하는 날. 이 지금 차트라는 것을 누구의 심리에서 만드느냐면 여러분들의 심리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이오 상승 많이 했잖아. 어머 이렇게 됐잖아. 조금 안 가면 한가 가겠지. 이러니까 차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차트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체크해보는 그런 전략 펼쳐보시고요. 이 범량 근영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창에 올려두고 한번 참고를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은 지금 재근 쪽에서 이런 거는 개별 종목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약간 좀 굵직한 종목이라면 이런 것들은 개별 종목. 이 위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신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좀 많이 트면서 자금이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따블이 됐는데도 약간 흐름세가 조금 그죠?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우리 기술 투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뭐라고 했죠? 얘는 지금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급할 게 없다. 재건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급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 그죠? 이제 그게 재료가 소멸된다든지 이러면 이렇게 되지만 얘는 뭡니까? 지속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추세선을 살리면서 약간 우량주의 패턴으로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다음 종목이 뭐냐면은 한일 단조입니다. 이 한일 단조도 지금 보면은 이 다른 방산주들은 움직이지 않는데 이 한일 단조는 계속 좀 움직여주는 부분이 뭐냐면 시소 역할을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얘가 무너지면 얘가 올라오고 그런 것들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들이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왜 지금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냐면은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흑해를 뭐 막는다든지 뭐 우크라이나 사태를 조금 더 가한다든지 이러면은 또 식량 같은 이런 부분들도 반짝반짝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뭐 지난주 보면은 신송홀딩스라든지 뭐 고려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한번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루닛이라는 종목은 지금 보면은 AI입니다. 그죠? 셀바스 헬스케어, 루닛 이런 거는 좀 의료용 AI인데 요 종목도 지금 요 종목이 지금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앞에서 많이 상승했다가 흘러내렸던 부분들이 왜 이 종목이 이렇게 흘러내렸냐면은 실적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바이오 종목을 실적에다가 갖다 대면은 되게 좀 우스워요. 그럼 유한양이 같이 그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왜 안 가느냐?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 자체가 움직임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정배열을 만들어가면서 어떤 과정을 이제 형성하고자 하는 어떤 흐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롤링하는 이 작업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종목들은 올스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때는 거래량, 거래 대금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 호가창에서의 움직임이 어떻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과 셀바스 헬스케어, 뭐 넥스트 바이오메디칼 이런 것들은 같이 한번 여러분들께서 그룹을 지어서 보는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바이오라고 모두가 다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머스크도 계속 AI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료용 관련한 AI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서 보시는 전략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뭐 내가 뭐 실패를 했다, 뭐 했다 이런 거는 실패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 실패한 부분을 완전히 손을 놓고 포기할 때 그때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식시장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뭐 종목을 잘 선택하신다든지 기술력을 키운다든지 이러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시장을 보지 마시고 시장의 어떤 흐름, 시황, 종목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서 좀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